반갑습니다.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명보단 두 명, 두 명보단 세 명이 더 알찬 정보를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 경기가 좋아질 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자산들. 연초 대비 40% 이상, 올해는 70% 이상, 좀 피날레를 장식하는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다른 나라 리츠도 알고 싶은데요. 주목해야 되는 국가들이 투자 로그인의 해외 주식 토크쇼 먼 나라 이웃 주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왕벌을 사랑하는 꿀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깐부 개그맨 더빙신 안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자가 세 개나 있어 오늘. 역대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데요. 한 명보단 두 명, 두 명보단 세 명이 더 알찬 정보를 많이 풀어주지 않을까. 모셔보겠습니다. 와, 어서오세요. 네. 원친한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에서 자산배분 전략과 ETF를 담당을 하고 있는 하재석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전반에 대한 분석이랑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황병진입니다. 저는 글로벌 리츠라는 상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분석과 전망 맡고 있는 홍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재석 연구원님께서는 지난 5회차 때 오셔가지고 ETF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었습니다. 올해 어떤 자산들이 많이 올랐는지 좀 궁금한데요. 올해는 이 옆에 계시는 저희 병진이 형이 담당하시는 원자재, 특히나 이제 유가, 네. 그리고 구리 같은 이런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저희 홍지환 연구위원 담당하시는 리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데 자산들이 특징이 뭐냐면 경기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가격이 많이 오르는 자산들입니다. 선진국의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네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 양극화. 이게 양극화.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 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노잼이었어요. 그렇지, 노잼. 올해 미국 주식 되게 좋았는데 조심스럽지만 내년에는 올해만큼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는 돈의 힘은 빠지고 순전히 이익이 많아져야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부터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선진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자산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선진국 주식시장이면 미국?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메인인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 주식들,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다시 한다고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테마들, 그리고 이제 여행을 이제 내년에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열리게 되면 유럽에서도 여행 비중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의 주식 시장이 상승 여력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ETF 이런 것들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중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국 테크 기업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손실이 좀 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규제는 지금은 마무리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독점법 수정안을 심의를 해서 조만간 통과를 시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약재가 거의 마무리돼 간다 보면은 반등할 여지가 커서 차이나 테크 쪽에 투자하는 ETF, CQQQ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자재는 경기 민감 자산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기 민감 자산이 산업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구리! 그렇죠. 모성 씨 나왔어요. 우리 병진이 형 해바라기 병진이 형한테 물어보는 것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원자재, 종합원자재, 아니면 원자재 지수라고 하면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지수가 연초 대비 40% 이상 상승을 했죠.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7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가고 있죠. 네. 지난 10월에 전력난 이런 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 그러면 이런 거?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3월 달까지 저희가 라니냐가 발생을 해서 북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추울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고 석탄 가격 상승하면서 유가까지 지금 쉬고는 있지만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봐서 에너지 섹터는 저희는 내년도 1분기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원자재에 대해서도 저희는 내년도 1분기가 좀 피날레를 장식하는 클라이맥스가 되지 않을까. 구리는 어때요? 구리는 내년도 탑픽. 네, 2021년에도 저희 구리가 탑픽이었었는데 2022년 상반기까지도 저희는 구리를 비롯한 산업금속 섹터를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게 되면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자산은 신재생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구리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구리는 장기적으로도 수요 전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구리에 대해서는 조정될 때마다 계속 저가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투자 어디에 하면 좋을지 병진이 형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대표적인 종합원자재 ETF 인베스코 DB 커머더티 인덱스 트래킹 ETF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저희가 내년도 탑픽도 여전히 구리 비롯한 산업금속이기 때문에 DBB 그리고 AIGI와 같은 산업금속 파생형 ETF 여전히 투자 유망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도체도 업황이 다시 또 재차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원료들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뭐 그렇게 보면 중국 히토류 기업에 투자하는 REMX라고 하는 ETF도 유망할 수 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예,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뭐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 네, 두 선배님들의 말씀. 워낙 뭐 내용들은 잘 알고 있어가지고 네. 내가 다 아는 내용 얘기하더라. 그런 건 아니고요. 글로벌 리츠, 지난 8월에 출연을 하셨을 때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던 리츠 가격이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여전히 리츠 투자 밀고 계신 겁니까?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상반기에 이런 이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할 수 있는 호텔, 리테일, 주택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 돼서 이제 금리가 좀 안정화되고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화된다라고 봤을 때 그때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가 오르면 그 임대료도 함께 오르잖아요. 미국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도 리츠 입장에선 호재 아닌가? 맞습니다. 호재고요. 저희는 주택 리츠 내년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주택 리츠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 네. 저희는 3가지 모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조립식 중에서는 ELS라는 종목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ELS가 이런 RV 파크나 마리나 같은 보트 선착장 네. 가지고 있어요. 내수 여행 수요나 레저 수요가 올라왔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니까 상점들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쪽은 어떨까요? 그런 쪽도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부분들이 있고요. BRX라는 쇼핑센터 리테일 리츠인데 BRX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도심에 있습니다. 식료품들 그리고 레스토랑이나 서비스업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서 배당금도 줄이고 아무튼 뭐 이익도 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회복되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나라 리츠도 알고 싶은데요. 사실 미국보다 더 주목해야 되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 외 선진국들이고요. 저희는 이제 일본 오피스, 또 프랑스의 리테일, 그리고 호주의 뭐 오피스나 리테일 이 세 부분이 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곳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뭐 내년부터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정상 출근할 거고 또 리테일 가서 소비할 거고 그러면 임대료 올라갈 거고 리츠 올라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저희가 세 분과 함께한 오늘이 이번 해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 해외 자산 혹은 뭐 이런 주식이라든지 원자재 다 떡상해서 또 이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예. 많이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병진이 형! 투자 로그인 또 먼 나라 이웃 주식 출연을 하면서 상당히 좀
저 스스로 올해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올해는 제가 보고 있는 자산도 사실상 수익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즐겁게 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맡고 있는 자산이 그렇게 사실 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자산들이 아니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이제 리츠나 글로벌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세 분을 많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상님은 어떠셨어요? 한 해 동안 그래도 주식이란 저는 그 전혀 분야에- 주식을 안 하는 네. 입장에서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되게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는 이 주식 저도 공부가 많이 돼서 우리 집사람을 꼬드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뭐 주식 방송은 처음 NH투자증권과 하게 됐는데 정말 많이 배웠고 저도 그렇고 우리 꿀벌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만약에 올해 조금 안 좋았다면 내년에 더 희망차게 저희 네. NH투자증권 먼나라 이유 주식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 연간 전망을 끝으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시즌2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선물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